저는 이만 떠나야 해요. 갈 곳이 있거든요. 보아하니 아저씨는 어딘가 아픈 것 같아요. 예전에 엄마처럼 말이에요. 먹을 것을 좀 나누어 줄게요. 행운을 빌어요. 어디로 가는데? 바탈라 궁이요. 그곳에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현자가 산대요. 그 현자에게 아빠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려고요. 어릴 적 기억으로 아빠는 군인이셨어요.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었죠. 아빠는 매일 아침 군대로 출근하셨는데 시내 지팡이가 세상을 때린 날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요. 엄마가 죽어가면서 말했어요. 아빠를 꼭 찾으라고. 저는 엄마의 유언을 이루어야 해요. 바탈라 궁이 어디에 있는데? 그는 불쑥 의문이 들어 말했다. 남쪽에 있대요. 사실은 그곳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아저씨를 만나서 구한 것이에요. 근데 이상한 건 저는 원래 남의 일에 잘 끼어들지 않거든요. 내 코가 석자니까요. 하지만 아저씨는 왠지 모르게 도와줘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신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그녀는 양쪽 어깨를 으쓱 들어올렸다.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주면 안 되겠니? 그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아저씨는 몸이 약해서 절대 바탈라 궁에 다다를 수 없어요. 게다가 가는 길에 스캐빈저들도 우글거리고요. 그냥 포기하세요. 그녀가 근심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도전해보지 않고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야. 네가 아버지를 찾기 위해 현자를 꼭 만나야 하듯이 내게도 나만의 이유가 있단다. 그게 뭔데요? 병을 치료할 방법을 찾아야 해.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그녀가 딱딱하게 말했다. 따라오는 것은 자유지만 제가 도와줄 거라는 기대는 아예 접으세요. 아저씨가 중간에 죽든 말든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겁니다. 충돌 이후의 세상은 마치 아프리카 초원 동물의 왕국과 닮아 있었다. 약자가 강자에게 먹히는 양육강식만이 세상에 통용되는 유일한 법칙이었다. 스캐빈저라고 불리는 약탈자들은 동족을 잡아먹는 식인도 주저하지 않았으며 인류가 오랜 세월 피땀을 흘려 쌓아온 인권, 자유, 평등의 가치는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듯 보였다. 과거 인류 문명의 진화는 직선적이었다. 오둔한 원시인에서 출발한 인류는 현대에 이르러서는 영리한 호모사피엔스가 되어 원자폭탄을 가지게 되었고 줄무늬가 있는 치약을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충돌 이후 이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문명인에서 원시인으로 진화의 과정이 역으로 뒤집힌 것이다. 그는 이 모든 현상의 원인이 어른들의 이른 죽음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왜 그러냐 하면 바탈라 궁을 찾아가는 길에서 노인을 단 한 명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납진으로 만들어진 연기, 먼지, 제가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을 일으켰을 거라고 그는 추측했다. 그래서 그녀의 엄마를 포함해 모든 어른은 얼마 살지 못하고 피를 토하고 죽은 것이다. 하지만 생명력 강한 어린이들은 사람의 폐를 마비시키는 미세먼지 가득한 혹독한 환경에 적응했고 죽음을 모면한 후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녀처럼 말이다. 어른들이 죽자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고 원초적 본능만 남은 유인원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신체적인 능력은 우수하나 지적인 능력은 선조들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새로운 호모사피엔스종이 지구에 탄생한 것이다. 이것을 진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는 갑자기 의문이 들었다.
모두가 원시시대로 복귀한 것은 아니었다. 현재를 만나러 가는 길에 그는 과거 사회제도의 일부를 베낀 촌락을 볼 수 있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공동체 우두머리에게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무언가를 하도록 자발적으로 권력을 부여하는 확신에 찬 행동을 하고 있었다. 마치 과거 공산주의처럼 말이다. 그러나 젖소를 때려서 우유를 얻을 수는 없는 법이다. 해당 공동체는 몇 차례의 반란과 폭동을 겪은 후 조용히 사라졌다. 인간의 자유를 아주 약간 제한한다는 것은 아주 약간 임신했다라는 말과 같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사실이 재차 증명된 것이다. 길을 걸으며 다양한 경험을 한 그들은 스캐빈저를 피해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주로 이동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촌락이나 집단 거주지를 만나면 멀리 돌아갔고 그럴수록 이동 속도는 느려졌다. 게다가 그의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기 때문에 어떤 날은 채 1km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처음에 매몰차게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녀는 아픈 그를 버리지 않았고 묵묵히 곁에서 보살폈다. 나를 두고 그냥 가. 더 이상 무리야. 무슨 남자가 그래요. 한번 목표를 세웠으며 끝까지 가야지. 중도에 포기하는 게 어딨어요. 이것 좀 마셔보세요. 곧 기운이 날 거예요. 그녀가 마치 약처럼 내민 것은 세월과 함께 알루미늄 테두리가 녹슨 빨간 코카콜라 캔이었다. 그는 힘을 내 한 모금 마신 후 속삭이듯 물었다. 이건 어디서 났어? 예전에 엄마가 힘들면 먹으라고 남겨준 거예요. 그럼 이게 엄마의 유품이라는 말이네. 미안한 걸. 나 때문에 소중한 걸 사용해서 말이야. 그러니까 아저씨도 포기하지 말고 힘내세요. 바탈라 궁은 얼마나 더 가야 하지? 꽤 먼 거리를 걸어온 것 같은데 말이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거의 다 온 것은 확실해요. 제가 축이 좋거든요. 왜 나를 버려두고 떠나지 않는 거지? 그가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야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더 마시고 잠시 눈을 붙이세요. 날이 어두워지면 길을 떠나야 하니까요. 그녀는 코카콜라 캔을 앞으로 내밀어 권했고 한 모금 마신 그는 입안에서 터지는 탄산과 까만 달콤함에 취해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잠을 자면서도 그는 추위로 몸을 자주 떨곤 했는데 곁에서 이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그녀가 침낭으로 들어가 그를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놀라서 잠이 깬 흐리멍덩한 그의 눈과 정열 가득한 그녀의 눈이 마주쳤고 그들은 세상의 한기를 모두 몰아낼 수 있을 만큼의 격렬한 사랑을 오랫동안 나누었다.